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영웅 씨의 다큐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40여 편이 넘는 내용을 다루면서도 알고 있었지만 전하지 못한 내용들이 너무 많지요. 끝없는 미담의 주인공 우리 임영웅 씨. 작년까지의 일등 중에 제가 전하지 못한 것들,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 꼭 몇 가지는 좀 전하고 가고 싶다라는 몇 가지를 오늘 회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에 보시면 영웅 씨의 양력의 데뷔 전 첫 줄이 어릴 적에 축구와 태권도를 배웠다. KBS TV 유치원 하나 둘 셋 웅변대회에서 대상을 탔다. 중학교 3년 내내 반장을 했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KBS TV 유치원 하나 둘 셋에서 진행한 웅변대회에서 대상 수상에 대해선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라고 하는데요. 미스트롯 경연 당시에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후의 명곡에서도 영웅 씨가 말한 적이 있었지요. 영웅 씨가 찬원 씨 무대에 대한 소감을 말하자 장민호 씨가 영웅 씨에게 말을 너무 잘한다 라고 하면서 웅변학원 끄는 거 아니냐 라고 물었는데요. 이때 영웅 씨는 실제로 97년도에 TV 유치원 하나 둘 셋 웅변대회에서 대상을 탔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내내 반장. 그런 일이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 거겠죠. 영웅 씨 어머니와 함께 했던 생일상 영상에서 산타 할아버지를 몇 살 때까지 믿었냐라는 질문에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믿었다고 말했던 우리 순박한 청년이기도 합니다. TV조선이 아니라 MBN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이었었는데요. 영웅 씨는 경연 당시 우승하여 받은 상품 수저 200켤레를 프로그램 전 출연진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수제와 가격이 개당 30만 원 정도 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연 참여자가 101명이었었지요. 초반에 탈락한 사람들은 일면식도 없을 수도 있는데 모두 보냈다고 합니다. 이 101명의 모두에게 직접 편지까지 써서 주었다고 하니 정말 감동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도 좋은 분 좋은데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두를 받은 분들 중엔 노지훈 씨라거나 신성 씨, 미스터 붐박스, 본명이 고영빈 씨인데요. 이런 분들이 인증샷을 남겨 주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알바하던 식당에 4년 만에 가족과 함께 찾아가 알바하던 곳이라 사인도 하고 왔다고 하고요. 알바하던 편의점도 인사를 갔었죠. 당연히 사장님 감동하시죠. 그 바쁜 와중에도 은혜를 갚는 인성 정말 대단합니다. 그 사장님도 좋은 분이셨겠지만 우리 착한 영웅 씨 덕에 성지가 되어 대박 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영웅 씨 알바하던 곳에만 인사를 한 것은 아니었지요. 영웅 씨는 미스터 트롯 이후 이사를 했는데요. 영웅 씨는 그 옥탑방에 살았었죠. 그 살던 집 근처의 작은 식당을 단골로 다녔었다고 합니다. 이 식당은 영웅 씨가 버킷리스트였던 나홀로 캠핑을 떠나기 전 식사했던 장소이기도 하죠. 봉숭아학당에서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영웅 씨는 이사 후 더 이상 식당에 가지 못하자 직접 떡을 맞춰 식당 이모님께 선물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직접 차를 몰고 가 이모님의 얼굴을 보고 떡을 전달하고 인사를 나눴다고 하니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영웅 씨는 라디오스타에서도 자주 다니던 식당 이모님과 인연을 언급한 적이 있었지요. 영웅 씨가 무명절에 자전거 사고로 다쳤을 때 치료할 돈이 부족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고라도 얻을 생각으로 식당 이모님에게 물었더니 이모님께서 약국에 가 약과 분대를 사와 치료해 주셨다고 하지요. 이것을 계기로 두터운 인연을 쌓게 된 영웅 씨와 이모님은 그 후에도 살가운 정을 나누며 살았는데 물론 이 식당은 웅지순례의 한 곳이 되어 아주 유명해진 집이지요. KBS ETV 갓파더에서 최민수 씨가 11년 단골 식당을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가게 안에서 영웅 씨 사진이 가득했었는데요. 최민수 씨는 영웅 씨가 이 가게 단골 손님이라며 영웅 씨가 전에 가게 근처에서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사장님이 치료해 주었고 그 이후로 사장님을 어머니처럼 생각한다고 하더라 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영씨와 관련된 식당들을 웅지 순례편으로 모아서 한번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트롯 바로 직후에 신동엽 씨가 사회를 보던 JTBC 77억의 사랑에 영씨가 출연했었는데요. 세계로 뻗어가는 케이크트롯을 만들고 싶다면서 해외 공연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물었고요. 대답은 스페인. 당시 대답은 스페인에서 메시가 바르셀로나 팀으로 뛰고 있는데 옛날부터 보러 가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건 저희가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아냐? 메시가 공연 보러 올지도 모르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싶은 포부가 엿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메시님 꼭 영웅시장 복장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미스터트롯에서 출연했었던 아수라트롯의 한희재 씨. 남녀 음역대를 모두 소화하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아수라백작의 컨셉으로 남녀의 소리를 교대로 다 내는 분이시죠. 미스터트롯 이후에 영웅씨가 이사를 가고 영웅씨가 살던 옥탑방에 이사를 들어가신 분인데요. 사랑의 콜센터 어떤 2021년이죠. 신년 특집 다시 보고 싶은 트롯맨 편에 나왔었는데요. 한희재 씨는 임영웅의 기운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기운이 확실히 다르다 라고 하면서 불면증이 있었는데 거의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웅 씨는 그 집에 수맥이 좋다라고 하면서 흡족해 하지요. 그리고 이날 새해 선물 장만 대결이었었는데요. 영웅 씨는 패딩을, 한희재 씨는 블루투스 마이크를 획득하게 됩니다. 막판 뒤집기 찬스에서 한희재 씨는 영웅 씨를 지목하죠. 진문이 잘 안 닫혀 바람이 들어온다며 패딩을 입고 자겠다 라며 영웅 씨의 패딩을 노립니다. 한희재 씨가 이겨서 결국 영웅 씨의 패딩을 차지하지요. 영웅 씨 거라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건 인지상정인가 봅니다. 영웅 씨한테 받을 수 있다면 누구든 받고 싶은 거겠지요. 미스트롯 2에 출연했던 미스트롯 공식 공주 임서원 양. 임서원 양이 영웅 씨에게 받은 선물을 자랑하기도 했었는데요. 임서원 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영웅 씨와 레고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어깨동무를 하고 V자를 그리고 있는데요. 두 분은 성이 같으시죠? 임씨입니다. 정말 자상한 삼촌과 조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영웅 씨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나 봅니다. 정다운 군을 대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정말 아이들에게 항상 진심인 것 같습니다. 영웅 씨는 작년 말 크리스마스를 맞아 산타크로스로 변신도 했었지요. 크리스마스 미션, 시민들에게 선물 나눠주기를 했었는데요. 산타크로스 의상을 착용하고 연트럴 파크 거리에 등장했습니다. 연트럴 파크는 홍대역 주변 이색적인 어떤 카페와 음식점이 많은 서울의 새 명소인데요. 산타로 변신해 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팬들의 요청 미션에 응답한 것이죠.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괜찮겠냐는 스태프 질문에 영웅 씨는 할 수 있다, 어렵지 않다며 재밌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외국인들과 서슴없이 대화하고 역시 세계로 뻗어나갈 인물입니다. 영웅 씨는 거리에서 마주친 남녀노소 시민들에게 무선 이어폰과 전자시계, 게임기, 드라이기, 신발 등 히어로라는 수식어에 걸맞는 고가의 선물들을 전하며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크를 추는 등 훈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웅 씨를 우연히 만나 뜻밖의 행운을 누리게 된 시민들도 즐거우셨을 겁니다. 영웅 씨는 오늘 만난 분들 연말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즐겁게 따뜻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며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하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 홍대 주위의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하는 사람까지 기분 좋아지는 우리 영웅 씨에 대한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파도 미담만 나오는 미담 화수분 파파미 임영웅 씨의 일화 중 제가 전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중 일부를 회상해 볼까 합니다. 90도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나 물건을 주고받을 때 한 손은 가슴에 두고 하는 예의 바름이 몸에 배어있는, 사진을 찍을 때 키를 낮추거나 자신의 한 팔을 뒤로 하는 매너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예의와 배려의 아이콘 임영웅.
알고 있었지만 소개하지 못했던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영씨의 미담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었죠. SBS 인기가요의 정익승 PD에 따르면 인기가요에 영씨가 처음 출연해 이젠 나만 믿어요 무대를 꾸밀 때였다고 합니다. 회사 내 미화원 어머님들 이 업무를 마치시고 쉬셔야 하는데 영씨 사전 녹화 시간에 3층 구석에 앉아 보고 계셨다고 하지요. 미화원 어머님들을 본 영씨는 곧바로 제작진에게 1층 가운데 자리에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녹화는 무관객으로 진행되던 때라 관객석이 비어 있었고 그래서 1층 가운데 자리에서 편하게 보시게 했다고 하지요.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두 손을 맞잡으시고 소녀들처럼 보셨다고 정 PD는 전했는데요. 그리고 영씨 녹화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가는데 멀리에서 사랑해요 하시던 어머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감사하다며 가서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인기가요의 정 PD는 녹화 끝나고도 일일이 그렇게 인사를 건네는 출연자는 틈을다면서 팬과 가수 모두 훈훈한 모습을 보여줘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 PD는 녹화가 끝난 후 저희들끼리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객석에 어머님들로 가득 차 이분들의 함성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라고 했다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고 했는데요. 정말 영시대 분들에겐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었지. 불의 명곡과 뮤직뱅크 등을 연출한 권재영 PD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권 PD의 아름다운 구설을 통해 2021년 열린 KBS 송년 특집 공연 위어 히어로 연출 당시를 회상했는데요. 물론 영웅씨는 이 공연의 출연료를 아예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당시 영웅씨는 무대를 조금 더 잘 만들어주고 무대 뒤에서 고생하는 스태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눠달라며 자신은 시청자들에게 좋은 무대를 선보이는 것만으로 만족을 한다고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이 공연 중에 있었던 아이키와 댄스 무대도 촬영이 끝난 후 영웅씨가 그 댄스팀 이름이 훅인데요. 그 훅 멤버들 전부에게 일일이 미리 준비한 선물을 드리는 걸 봤다고도 전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였었지요. 그 시기에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 영웅씨가 갔었습니다. 이날 영웅씨는 멋진 슈트 차림에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레드 카펫을 밟았는데요. 아씨 마스크 벗으라고요 라는 등의 기자들의 거친 요구도 있었다고 하지요. 이건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 화를 낼 법도 한데요. 우리 영웅씨 끝까지 마스크를 쓰고 기자들의 다른 요구들을 다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손아트, 사진, 포즈 등 그 요청을 흔쾌히 들어주며 소신을 지키는 멋진 영웅씨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런 모습은 또 볼 수 있는데요. 2022년 1월입니다. 가온 차트 뮤직 어워드에서 멋진 모습을 우리 영웅씨가 보여주었지요. 우리 영웅씨는 본격적인 행사 전 야외에 설치된 레드카펫 행사 포토존 앞에 섰었는데요. 이때 포토존에 대기하고 있던 일부 취재진과 행사 관계자들은 영웅씨에게 마스크를 벗어줄 걸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영웅씨는 마스크를 쓴 채 침착하게 기자들을 향해 포즈를 취해 주었었지요. 물론 이날 영웅씨는 어덜트 컨템포러리 뮤직상을 수상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제 노래를 좋아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원 격려해 주는 덕에 항상 행복하게 음악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스터 트롯에서 함께 경쟁했던 참가자들로부터도 영웅씨의 인상에 대한 제보를 많이 받았지요. 구두 이야기도 있었지만 영웅씨는 섬세하고 다정해 주변인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연 중 탈락자에게 위로 통화나 문자를 준 유일한 멤버였다고도 하죠. 영웅씨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함께했던 스태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 미담들이 사실은 여러 차례 올라오긴 했었는데요. 콘서트에서 키보드를 맡았던 박민우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웅씨가 건넨 선물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사자들의 이름과 함께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2022 임영웅 콘서트 I'm 히어로를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고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임영웅 건행 이라는 자필 편지까지 인쇄돼 있어 감사의 마음과 함께 훈훈함을 안겨주기도 했었지요. 사실 이 자료는 행사의 MC를 맡았던 탁 씨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적이 있어서 MC 탁시의 일화로 저도 한번 올려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박민호 씨는 사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 씨와의 투샷을 공개하며 총 20일 동안 즐거움과 감사함이 가득했던 사랑하는 영웅의 콘서트 드디어 마무리했다며 어쩌면 저렇게 목소리 하나로 모두의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을 전할 수 있을까? 감탄과 놀라움으로 가득했던 시간들이었다라고 콘서트를 마친 후기를 전하기도 했었지요. 정말 임영웅 그 자체로도 사랑이지만 노래하는 임영웅은 독보적인 사랑인 것 같습니다. 5월 4월 8일 상암 경기장에서 영시 시축이 있었는데요. FC서울과 시축을 협의할 때 친분이 있는 황의조 선수나 기성용 선수는 시즌 중이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루트로 연락을 성사시켜 황의조 선수도 기사를 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지요. 다른 사람을 자신의 입장에서 배려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타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국가대표 시축을 제안받았지만 진정한 축구팬으로 티켓팅에 피해가 갈까봐 고사한 일도 있었다고 하지요. 이번 상암동 시축을 감안해 본다면 영시 시축은 팬들로 인해 축구 팬들이 국가대표 경기를 못 볼 수 있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대표 시축, 축구광인 영씨에게는 정말 큰 의미일 거고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국가대표 경기처럼 국가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그 자리를 마다할 연예인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러 관중이 적은 행사를 선택할 연예인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영웅씨, 당신은 축구 팬들의 마음을 먼저 해야 하는 진정한 히어로입니다. 영씨 앞날에 뜨거운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영씨는 사실 공식적인 서폿을 금지하고 있지요. 오히려 공식 카페에서 역조공으로 팬들에게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종종 진행하기도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엔 2021년이었나요? 영씨 생일날 팬들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오픈 키친에서 직접 만든 레몬청을 비롯해 커스텀 운동화, 사인 티셔츠, 직접 조립한 레고, 공용 옷 등 자신의 물건의 사인까지 팬들에게 보냈습니다. 생일 선물을 받는 대신 팬들에게 직접 선물을 보낸 영씨는 생일 때 선물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뭔가 나눠드리고 싶었다고 전하기도 했었지요. 영시대 분들은 영씨에게 데뷔일이거나 생일 등의 전광판 이벤트나 버스 이벤트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영씨는 제 친구들이 각 지역에서 제 생일을 맞아 진행된 전광판 이벤트나 버스에 제 얼굴이 붙은 사진들을 찍어 보내준다며 받을 때마다 감동이고 정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 같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겠다고 했지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라는 감사의 인사를 건네기도 했는데요. 영시대 분들은 영씨에게 줄 선물을 대신해 지속적인 기부와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부 총액이 그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총액이 40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언제나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가진 영씨와 영시대이길 기원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논어의 위정편에서 공자님은 40살의 불호,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린 일이 없게 된다고 하셨고요. 50살의 지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이 나 왜 태어나게 했나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60엔 이순이라고 해서 이순, 귀가 순해진다는 뜻인데요. 누구의 말 듣고 욱 안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일 겁니다. 70에는 종심소유 분류구라고 하는데요. 그냥 종심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지요. 쫓을 종자의 마음 심자, 마음을 따른다는 뜻인데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는 의미겠지요. 오늘도 화내는 일 없이 웃으며 마음이 가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은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오는 임영웅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영웅 씨는 젠틀하면서도 부드러운 이미지로 인해서 왠지 군대를 안 갔다 왔을 것 같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영웅 씨는 전설의 백골부대 출신이지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뿔테안경을 쓴 채 짧은 머리를 한 영웅 씨의 과거 군 복무 시절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남자들의 군 생활은 술자리의 메인 스토리이지만 군 생활의 추억은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이 훨씬 많지요. 미담이라고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든데요. 이 심성이 착한 청년은 군 생활을 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이전부터 군 동료나 선후배의 결혼식 참여뿐만 아니라 축가를 불러주는 등 의리를 지키는 참 많은 미담을 남겼었는데요. 파파미 영웅 씨의 군생활 미담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후임병의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지요. 군대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후임들을 알뜰살뜰 챙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군대 후임들이 기억하는 임영웅 병장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2012년 여름 백골부대 GOP에서 선 후임 관계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임영웅의 호의를 생각하니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고 고마워했는데요. 짧지만 길었던 6개월간의 군생활이 지금 생각해봐도 즐겁고 소중한 추억으로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글을 마쳤습니다. 오래 지난 지금도 제 군생활에서는 왜 고문관만 남아있을까요? 군대에 가면 착한 사람도 변하게 하는 게 군대인데 이 착한 사람은 군대를 변하게 했으니 참 어린데도 존경스러운 청년입니다. 이 일 있기 며칠 전에도 사실 우리 영웅씨 공식 팬클럽 게시판에는 임영웅을 칭찬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지요. 영웅씨의 백골부대 전우이자 친구라고 밝힌 분이 재능 기부로 부산 내성마비 축구팀 코치를 맡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이 글에 따르면 영웅씨는 작년인 거죠. 12월에 B씨에게 연락을 해서 부산 내병변 축구 대표팀 선수들에게 고급 축구화와 응원 사인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영웅씨는 양파입니다. 까도 미담입니다. 최근엔 영웅씨 포천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했었는데요. 영웅씨는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안경, 튀지 않는 정장에 마스크를 쓰고 고향 친구의 결혼식을 참석했었습니다. 수수한 복장으로 배려의 아이콘인 우리 영웅씨의 남다른 배려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숨길 수 없는 광채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이 연예인의 결혼식에 가는 경우는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옛 인연들을 슈퍼스타가 돼서도 이렇게 챙기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영웅씨는 이전부터 군대 선후배들의 결혼식에 참여 또는 축가까지 부르는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는 그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올해 4월에 영웅씨가 자신의 콘서트에서 건강 문제로 쓰러진 80대 관객의 치료비를 대납해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영웅씨의 인성이 또 한 차례 화제가 되기도 했었지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밌는 사연들이 있어 웃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엄마는 왜 임영웅 편의점 알바했던 것에 짠해하냐? 나도 했었잖아. 나 3년 했잖아. 임영웅이 무명 시절 편의점, 택배, 상하차, 가구 공장 등 다양한 곳에서 알바를 하며 가수의 꿈을 키워왔다는 소식. 이를 접한 엄마의 반응에 대한 자녀들의 어이없음. 그 모든 내용이 담긴 한 줄이었는데요. 댓글 또한 재밌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만 이런 게 아니었네 라거나 내가 언제 집에 오는지는 몰라도 임영웅이 어디서 뭘 하는지는 다 아심. 서로를 위로하며 웃음으로 승화하는 멋진 반응들이었는데요. 이제는 자녀들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영웅씨 팬들의 자녀분들이 영웅씨에게 부탁의 글을 올리기도 했었지요. 제발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프면 병원 좀 가달라고 말을 해달라. 자식 말은 안 들어도 영웅씨 말을 듣기 때문인데요. 영웅씨는 팬들의 바람에 바로 화답했습니다. 영웅씨는 자신의 팬카페에 글을 게재했지요. 기온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요즘 여러분들의 건강은 괜찮으신지 걱정이라며 저는 늘 변함없이 튼튼하게 잘 지내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 임영웅씨 사람들한테 건강검진 좀 받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건강검진 좀 받으시게요. 병원에 안 가세요. 라고 하더라며 시간 되실 때 꼭 건강검진 하시라고 당부했는데요.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지. 네티즌은 내 얘기는 들은 척도 안 하는 할머니가 임용 말을 듣고 병원에 간다고 하신다. 부모님 건강검진 예약 잡았다. 라는 이런 글들과 함께 영씨에게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은 임영을 모델로 건강검진 광고를 찍어달라는 부탁도 있었는데요. 이건 정부 관계자가 혹시 계시다면 꼭 하셔야 하는 일일 겁니다. 영씨는 영씨의 부산 팬클럽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출구가 부산 국제 단편영화제에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우수작품상과 아고라상을 수상했는데요. 아고라상은 부산 국제영화제를 방문한 감독들이 직접 선정한 상입니다. 단편영화이다 보니 15분 32초짜리 단편인데요. 부산 국제 단편영화제는 1980년에 시작이 돼서 이번이 40회인 역사와 전통이 깊은 단편영화제입니다. 어느덧 중년에 접어든 회원 대부분은 임영웅이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 다시 소녀로 돌아간다. 우리 인생의 출구는 항상 열려 있음을 이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낀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정확히는 사실 오퍼레이션 키노 부분에서 수상을 한 것이지요. 대학생 단편 다큐멘터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영화나 영상관련학과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독은 노아진 씨인데요. 젊은 여성 감독이지요. 동아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다닌 학생이기도 합니다. 노아진 감독은 평생 엄마라는 역할에 묶여 살아온 중장년층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행복을 찾아 나서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노아진 감독은 영화에서 첫 장면인 문을 열고 나가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고도 하였는데요. 포항에 사는 팬들이 첫 차를 타고 떠나 대구에서 하루 종일 활동하다가 막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장면이 있다며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임영웅 씨로 하나가 돼 팬덤 활동을 하면서 인생의 출구를 찾았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며 행복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영화를 촬영하면서 연령대와 상관없이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당장 저 역시 쉽지 않지만 영시대 분들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두 자신만의 출구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4월 8일 서울 월드컵 상암 경기장에서 FC서울과 대구 FC의 경기. 이날 우리 영웅씨가 시축으로 나서서 큰 화제가 되었었지요. 이날도 영웅씨는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 댄스를 선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아이브는 요즘 대세 걸그룹인데요. 특히 그 그룹 중 인기가 많은 가수가 장원영 씨죠. 이 장원영 씨가 임영웅 선배님이 시축하시는 거 봤다. 우리 댄스를 쳐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영웅시대 분들에게 깊은 이 배려심에 또 한 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날 영웅씨의 시축 경기에서 상대편이었던 대구 FC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결국 영웅시대 분들 대구 FC를 응원하러 축구장에 갑니다. 4월 22일 대구 홈 경기에 응원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대단한 가수의 대단한 팬클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철의 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영웅씨의 이야기 중에 버스킹 그리고 결혼식 축가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버스크는 길거리에서 연주한다는 뜻이죠. 그러니 버스킹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서 여는 공연, 그리고 거리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무명 가수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 하는 공연인데요. 2016년 영웅씨가 판타스틱 듀오 이수영 편에 나왔을 때 자신을 홍대 트롯 영웅이라고 소개를 했었죠. 버스킹 뮤지션들의 주요 활동 무대는 홍대 앞의 테마거리인 걷고 싶은 거리인데요. 걷고 싶은 거리에서 버스킹을 했던 많은 가수가 스타로 떠오르면서 내일의 스타를 꿈꾸며 홍대 앞에 나오는 가수들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영웅씨는 참 대단한 거죠. 트롯 가수의 길을 택했지만 젊은 가수의 에너지와 신선함도 함께 가져가길 원했기 때문에 영웅씨는 한강이나 홍대를 버스킹 장소로 택했던 것입니다. 어디서도 흔하게 볼 수 없었던
트롯 버스킹. 2018년 6월이죠. 버스킹은 원래 홍대 같은 특정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공연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장소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습니다. 영웅 씨도 한강 버스킹을 한 적이 있죠.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우승으로 실력을 증명한 영웅 씨. 미스터 트롯 이전에도 각종 노래 경연대회에 나가 입상을 한 실력파 가수였음에도 올라갈 무대가 거의 없었고 자신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에 노래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고 다양한 곳에서 버스킹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강에서 했던 버스킹 영상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한강을 배경으로 부르는 영웅 씨의 매력적인 노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용필 씨의 그 겨울의 찻집이나 부드러운 음색이 돋보이는 제이슨 모라즈의 I'm Yours. 남다른 가창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준비된 가수였다는 것을 느끼는 무대지요. 지금의 영웅 씨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물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때 알았다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이고 전혀 힘이 안 되었겠지만 더 많은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9월 9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부산 해운대 트로트 버스킹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진성 씨 노래죠. 안동역에서라는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상에는 영웅 씨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배경으로 진성 씨의 안동역에서를 부르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해운대 밤바다에서 보랏빛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구성진 목소리와 위트 있는 무대 매너를 보여주며 듣는 이들을 몰입시키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웅 씨는 노래 도중에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마이크를 넘기거나 가사를 개사해 밤이 깊은 부산역에서 이렇게 부르는 등 신인 가수라고 믿기 힘들 만큼의 뛰어난 무대 장악력과 현장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힘든 내색 없이 즐겁게 버스킹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요. 준비된 가수의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때도 노래 잘하는 감성 장인이었지요. 2020년 10월이었죠. 미스터 트롯 부산 공연에 갔던 영웅 씨는 무명 시절 부산에서 버스킹했던 기억을 되새기면서 다시 오니 감회가 새롭다라고 하셨고요. 공연이 끝나고 멤버들과 돼지국밥을 먹으러 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홍대에서 처음 버스킹을 시작한 영웅 씨는 신촌, 한강 등으로 무대를 넓혔고 부산, 해운대, 광안리, 서면 등을 돌며 3박 3일간 버스킹을 펼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올해죠. 9월 24일 영웅 씨는 부산 해운대에서 저녁 한 8시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깜짝 무대를 가졌습니다. 탑스타의 버스킹은 거의 본 적이 전 없어요. 정말 놀라운 분이지요. 헤어스타일도 뽀글머리로 바꾸셨는데요. 글쎄요. 그냥 저희 농담으로 일명 아줌마 머리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정말 소화하기 힘든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소화합니다. 팬카페에조차도 예고 없이 이루어진 충격적인 이 버스킹에 반응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나서였을까요? 하긴 이게 알려졌다면 해운대를 들어가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날 그곳에 있었던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텐션이나 노래는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고 하는데요. 가장 놀라운 것은 무대 매너였다고 합니다. 관객들과 나눈 눈빛, 그리고 팬들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진정성, 예고되지 않은 버스킹이니 자신을 보고 온 사람들이 아닌 분들도 꽤 있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 영웅 씨를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청중을 압도하는 힘이 대단했다는 것이지요. 영웅 씨를 못 봐서 영웅 씨의 팬이 아직 안 된 것이지 실물을 영접하고 영웅 씨의 팬이 되지 않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부산 해운대 버스킹 다음 날 영웅 씨는 결혼식장에 나타나 축가를 부릅니다.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불리는 노래들을 보면 유리상자의 신부에게, 폴킴의 너를 만나, 노을의 청혼, 한동건 씨의 그대라는 사치, 멜로망스의 선물, 이승기 씨의 결혼해 줄래, 이적 씨의 다행이다, 이선희 씨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이런 주옥 같은 명곡들이 많죠. 그러나 이젠 영웅 씨의 이젠 나만 믿어요도 결혼식 축가 명곡 중에 한 곡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이젠 나만 믿어요와 사랑해요 그대를 부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군대 후임이었지만 형이었던 것 같아요. 성함은 물론 이미 나와 있으니까 발표될 것 같은데 박영일 씨인 것 같고요. 결혼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영웅 씨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형 동생 사이인
그냥 인간 임영웅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축가를 부르러 참석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는데요. 정말 감동입니다. 정말 심성도 좋은 영웅 씨입니다. 영웅 씨는 축가를 부르며 특별한 자리니 몸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외부까지 선보이기도 해 하객들에게 뜨거운 환호를 받기도 했지요. 영웅 씨는 이 둘의 앞날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건강하고 행복하라는 의미에서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영웅 씨로 인해서 더 기억에 남는 결혼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믿습니다. 군대 1년의 축가는 이게 사실은 처음이 아니었죠. 스케줄상으로 2020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스케줄상 그때 콘서트 때문에 결혼식 축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콘서트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되면서 친구에게 비밀로 하고 깜짝 등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젠 나만 믿어요와 소름돋이의 사랑이 이런 건가를 열창했었는데요. 그러고 보니 앞에 분이나 뒤에 분 두 분 다 부산에서 결혼하신 것 같고요. 두 분 다 군대 후임이시고 한 분은 친구, 한 분은 형님이었던 거죠. 영씨 이렇게 슈퍼스타가 되었는데요. 정말 대단한 의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긴 올해 붐씨 결혼, 올해 4월이었죠. 그때 축가를 부르며 의리를 지켜주기도 하셨고요. 이제 다시 영씨의 버스킹을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의리를 지키는 히어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부르면 명곡이 되고 움직이면 화보가 되는 국민가수 임영웅 씨의 일화와 또는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에서 장바구니 집사들이란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애정이 담긴 장바구니를 선물하는 좋은 프로가 있었습니다. 시작하고 6회 만에 종영을 하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프로이긴 한데요. 제 1회 때죠. 1회 때 집사로 장보기에 나선 분이 장민호 씨였습니다. 예고편에서 장을 보던 장민호 씨가 생선가게에 들어서면서 영화 반갑다 라고 인사를 건네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나중에 보시면 가게에 있는 포스터, 영웅 씨의 포스터 때문이었었는데요. 영웅 씨가 출연하지 않는 프로들의 홍보까지 맡고 있는 영웅 씨입니다. 그러나 의도가 좋은 프로였으니 좋게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데요. 그리고 같이 방송을 하시던 배우 한혜진 씨, 영웅 씨와 친분이 있는 기성용 씨 부인이기도 하지요. 장민호 씨와 친분이 있는 영웅 씨가 집사로 나와주기를 희망한다고도 하셨는데요. 영웅 씨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잘 맞는 일이었지만 현재 영웅 씨가 만약 장을 보러 간다면 시장이 마비될 수도 있어서 마음이 있어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웅 씨가 알았다면 아마 깊이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배우 한혜진 씨가 아닌 가수 한혜진 씨도 유튜브 채널 트롯TV 트롯 편의점에 출연했을 때죠. 이건 좀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한혜진 씨는 영웅 씨에 대해서 굉장히 신사적이고 노래 부르는 모습이 흔들림이 없다며 마음에 치유를 해주는 목소리다. 마음을 달래줘 임영웅 씨를 높게 평가한다 라고 극찬하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계속 한혜진 씨인데요. 모델 한혜진 씨가 유튜브 채널 한혜진에서 기안84와 술 먹방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날 한혜진 씨는 기안84가 등산 중 중년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을 언급하자 기안84는 임영웅인 줄이라며 쑥스러워하죠. 이때 한혜진 씨는 너 오늘 거의 임영웅이었어 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제는 인기 많은 이라는 수식어가 임영웅 같은 이라는 말로 바뀐 것 같습니다. 현재 기안84는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고 하는 태계 일주라는 프로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제작 발표에서 어느 정도 시청률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기안84는 PD님은 6%를 이야기하시던데 그 시간대에 좋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라고 하면서 임영웅 씨가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거 큰일이다 라고 마이 리틀 히어로를 언급해 웃음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임영웅 씨를 너무 좋아해 성형까지 하셨던 조영구 씨, 진미령 씨의 힐링하우스를 찾아갔었는데요. 진미령 씨의 대표곡 미운 사랑을 부른 가수들은 많지요. 물론 우리 영웅 씨도 불렀습니다.
당연히 1000만 뷰를 돌파한 영상인데요. 조영구 씨는 정말 부러운 게 있는데 진미령 씨와 영웅 씨가 듀엣을 했던 게 너무 부럽다며 듀엣곡을 부탁하기도 했었습니다. 영웅 씨가 하면 다 따라해보고 싶은 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아침마당에서 부처님 오신 날 특집 전국 스님 노래자랑이 있었는데요. 묘광 스님이 우리 영웅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불러주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셨는데요. 2년밖에 못 사신다던 어머니가 10년을 더 행복하게 살다 가셨다고 했지요. 법문이 따로 없다고 상대방이 행복하면 그게 법문이라고 하셨다는 어머니. 그 이후 노래 법문을 꾸준히 하고 계신 묘광 스님인데요.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 부르시는 모습에 이 노래의 가사가 더 마음에 와닿는 날이었습니다. 만인이 안 아팠으면 하신다는 묘광 스님. 스님도 건강 각별히 주의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씨의 축구 사랑, 상암 경기장의 시축 등 영웅 씨의 축구 이야기는 사실 저도 여러 편 올렸었는데요. 오늘은 그때 전하지 못한 뒷이야기들 한두 가지를 더 전하려고 합니다. 영웅 씨의 K리그 많이 사랑해달라 라는 부탁 자주 하시고 계시고요. 그 덕인지 팬클럽에서도 지역 리그를 보러 다니면서 스포츠 문화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서울FC 시축까지 참여하며 축구 사랑을 보여줬던 영웅 씨. 상암경기장 시축 이후에 FC서울 안익수 감독도 시축을 한 영웅 씨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었지요. 많은 팬들이 찾아주셨기에 선수들이 신바람이 나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준 임영웅 씨의 방문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뿐 아니었지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이천수 씨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리춘수에서 K리그 역사상 역대급 홍보 효과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미친 사람 아니냐? 이런 선행이 어딨냐?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대단한 거고 저는 축구인으로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된다라는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축구 얘기하다 보니까 KBS 마이 리틀 히어로에서 영웅 씨는 손흥민 씨를 언급하기도 했었지요. 비행기 안에서 한 승무원이 편지를 건네주었는데 기장님이 손편지로 사인 요청을 해주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나 정중하게 편지를 써주셔서 10장의 사인을 하셨다고 하지요. 그리고 영웅 씨는 내가 놓친 게 있나 싶어서 다음 장을 봤더니 손흥민 선수에게 보내는 기장님의 편지가 있었고 비슷한 내용이었다 라고 하는 그 당시의 해프닝을 전해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영웅 씨는 바로 다음 날 대한민국과 우루과이가 경기였었는데 선수들은 시차 적응도 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경기를 뛴다며 내가 시차 적응을 해보니 이거 절대 못한다. 그런데 그 정도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 존경스럽다라고 하면서 축구 덕후 영웅 씨는 손흥민 씨에 대한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웅 씨는 한국에서 이젠 가장 바쁘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와중에도 우리 영웅 씨 그 부산 친구 결혼식 또 축가를 불렀습니다. 그 열악한 시설에도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에 이젠 나만 믿어요를 열창하고 그리고 사랑해요 그대를. 이젠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대가수인데요. 이 의리를 이어가는 그의 모습이 아름다움을 넘어 존경스럽습니다. 노래 부르며 하객들과 손도 눈도 맞춰주고 거의 콘서트 분위기였지요. 하객분들 이날 축의금 많이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웅 씨의 노래는 완전히 결혼식 축가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는 대직꿈만 꾸면 복권을 샀던 기억이 나는데요. 꿈에 정말 귀한 분, 영웅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는 분이 복권을 사서 20억에 당첨되었다는 얘기가 전해져 화제가 되기도 했었지요. 그 행운의 주인공은 중년 여성분이었는데요. 인천 중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스피토 2000 47회차 복권 한 세트, 그러니까 2매인데요. 이걸 구매했는데요. 1등에 당첨되었답니다. 스피토 2000의 1등 당첨금은 10억 원인데요. 2매짜리 한 세트를 구매했기 때문에 총 20억 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죠.
건행. 팬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영씨. 영씨의 매직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러고 보니 사실 영씨 그 미스터 트롯 콘서트에서 콘서트 중간에 사연을 읽어주는 코너도 있었지요. 그때 사연도 떠오르는데요. 사연 첫 줄에 여고생 톤으로 읽어달라고 써져 있었고 영씨는 발랄한 목소리로 사연을 읽어주었는데요. 여고생의 사연은 학교에서 시험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시험 공부를 하면서 영씨의 이젠 나만 믿어요를 3,000번 넘게 들은 것 같다고 하지요. 그리고 웅이 오빠와 함께 공부한 덕분에 전교 탑5 안에 들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우리 영씨의 선하고 밝은 영향력이 이젠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씨는 그날 보답으로 이젠 나만 믿어요를 불러주기도 했었습니다. 내 나이 지금 80세. 명이 짧아 일찍 죽었더라면 나는 불행하게도 이 시대에 보석 너를 만나지 못했을 것을. 영씨 팬카페 영웅시대 한 회원분이 올렸던 글이었습니다. 한동안 인터넷에 회자된 적이 있었지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할머니 재산 임영에게 물려주신대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게 됐었는데요. 물론 이 글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제목으로 밝혀졌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본 일이기도 하지요. 물론 본인이 원한다면 가능합니다. 유언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유언을 남겼어도 모두 그 사람에게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권자가 일부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법은 유리분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정해진 상속인을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남겨야 하는 상속 재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님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낫꽃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 핀 꽃, 사람의 얼굴이 꽃이라는 것인데요. 영시로 인해 피어나는 밝고 부드러워지는 표정, 이것이 낫꽃이겠지요. 조동아 시인의 나나 꽃 피어란 작품이 있는데요. 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내가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영시로 인해 세상이 꽃밭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이 귀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